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코드번호 000720이죠. 네, 현대건설. 최근에 나온 투자 리포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수주잔고, 특히 이 원전 사업 확대가 현대건설의 미래 성장을 어떻게 이끌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트레이딩 스핀에서 5월 28일에 나온 분석 자료인데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의 현재 위치랑 미래 가능성, 특히 원전역과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만 보면 약간 주춤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 이면에 쌓여있는 일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2025년 1분기 실적, 매출이 7조 4,5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137억 원이었어요. 아,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좀 줄어든 수치죠? 네, 맞아요. 매출은 한 12.8%, 영업이익은 14.8% 정도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약간 숨 고르게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리포트가 진짜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수주잔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무려 98조 1,475억 원. 네, 98조 원. 이게 작년 말보다도 9% 넘게 증가한 거고요. 현재 매출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2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3년 넘게 안정적으로 먹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네. 1분기에만 벌써 연간 수주 목표치의 30% 이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와, 1분기에 30%면 벌써 9조 4천억 원 넘게 수주했다는 거네요. 네, 9조 4,301억 원. 이 속도면 연간 목표 초과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98조라는 엄청난 수주잔고 그 안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중요하죠. 비중으로 보면 인프라랑 건축 부문이 제일 커요. 한 44% 정도. 아, 역시 건설사니까요. 네, 그리고 플랜트가 한 32%, 에너지 부문이 16% 정도 됩니다. 에너지도 꽤 되네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역시 원전인데요. 맞아요. 원자력이 8%, 금액으로는 대략 7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주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 구성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 특히 원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리포트가 강조하는 점 중 하나고요. 바로 그 원전 사업,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현대건설이 이걸 그냥 수주 목록 중 하나가 아니라 아예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원전 사업. 이게 규모가 약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6조요. 네,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유럽 시장에 큰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팰리세이드 원전 해체 사업도 있어요. 약 1.8조 원 규모인데 이것도 올해 1분기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해체 시장까지 양쪽으로 다 공략하는 거군요. 네,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네. 체코랑 폴란드에서도 각각 15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각 15조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해서 AP1000 모델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 원전 사업 확장에 힘을 쏟는 이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게 바로 전 세계적인 흐름, 그러니까 탄소 중립 때문입니다. 아, 에너지 전환. 네, 리포트를 보면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걸로 예상해요. 150기요? 네, 시장 규모로 따지면 대략 1,5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1,500조 원. 정말 거대한 시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원 시대에 원전이 다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은 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목표도 상당히 공격적이던데요? 맞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사업 비중을 전체의 47%까지 확대하겠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원전 규모도 지금 6기 수중에서 15기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원전에 집중하는 모습이 뚜렷하네요. 그럼 원전 말고 다른 성장 동력은 없나요?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물은 있습니다. 에너지 밸류체인 전체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미국 태양광 인프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산업 시설 투자도 늘리고 있고요. 아, 신재생이랑 첨단 산업까지? 네. 이걸 통해서 에너지 부문 전체 매출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키우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배요. 대단하네요.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럼요. 사우디 자프러 가스처리 시절 이게 한 3.7조 원 규모고요. 울산 S-오일 샤인 프로젝트가 4.2조 원. 그리고 국내에서는 개포주공 재건축 같은 대형 주택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게 1.5조 원 규모죠. 그렇군요. 이런 계획들을 다 종합해서 2030년 목표치를 제시했죠. 네. 2030년에는 매출과 수주 모두 40조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 올해 목표가 매출 30조 조금 넘고 영업이익 1.2조 정도니까. 와, 5년 뒤에 상당한 성장을 기대하는 거네요. 네, 아주 높은 목표치죠. 자,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리포트의 최종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적극 매수, 그러니까 바이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83,850원을 제시했습니다. 83,850원? 현재 주가 대비하면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98조 원에 달하는 탄탄한 수주 잔고, 네, 그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원전 사업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또 에너지 사업 다각화, 그리고 꾸준한 주택 정비 사업 실적,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순 없겠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짚어봐야 할 텐데요. 당연하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여전히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건 건설업계 공통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사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변동성 같은 건 늘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또 만약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되면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대했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리포트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현대건설은 정말 100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특히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상당히 잘 올라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현대건설의 강점과 기회, 또 동시에 내재된 어떤 위험 요인들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결국 필연적으로 이런 거대한 인프라 건설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대건설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이 과정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가장 큰 기술적인 난관이라든지 혹은 지정학적인 어떤 복병 같은 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적, 지정학적 복병이라. 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